백만장자 회장님이 묘지에서 낯선 여고생에게 무릎을 꿇었습니다. 학생 어머니, 제가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20년 전 회장님은 회사를 살리느라 정신없었어요. 딸이 힘들어하는 것도 모르고 일만 했죠. 결국 딸은 스스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 회장님 회사 하청 공장에서 천장이 무너졌어요. 3명이 죽었습니다. 그중 1명의 딸이 지금 앞에 서 있는 거예요. 회장님은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절대 놓치지 않을 거야. 과연 이 소녀의 운명은?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 지역이나 장소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서정우 회장, 올해로 65이었습니다. 대한민국 굴지의 제조업 그룹을 일군 백만장자였지만 그의 하루는 늘 비슷하게 반복되었죠.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잠을 설친 탓에 눈꺼풀이 무거웠지만 이제는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침대에서 일어나 거실로 나가면 이미 현관 앞에 신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집사가 새벽같이 가져다 놓은 거였죠. 신문을 펼치고 블랙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쓴맛이 입안 가득 퍼졌어요. 설탕도 우유도 넣지 않은 순수한 쓴맛. 그 맛이 어쩐지 지금의 삶과 닮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서정우는 천천히 경제면을 훑었습니다. 주가지수, 환율, 부동산 시장 동향. 회장으로서 당연히 알아야 할 숫자들이었죠. 하지만 그의 손은 자꾸만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사회면 하단. 그곳에는 작은 부고란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별로 관심 갖지 않는 아주 작은 활자로 인쇄된 부분이었습니다. 서정우는 매일 아침 그 난을 읽었어요. 누가 세상을 떠났는지, 언제 장례식이 치러지는지. 대부분은 모르는 사람들이었지만 가끔씩 낯익은 이름이 보일 때도 있었죠. 당신도 벌써 떠난 지 20년이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커피잔을 내려놓고 거실 한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여성의 사진. 서윤. 그의 외동딸이었습니다. 사진 속 딸은 25살의 모습으로 영원히 멈춰 있었죠. 이제는 사진조차 빛이 발해서 얼굴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서정우는 매달 한 번 딸의 묘지를 찾았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거르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그날이었죠. 그는 양복을 차려입고 기사에게 묘지로 가자고 말했습니다. 차 안은 조용했어요. 기사는 묻지 않았습니다. 매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같은 장소로 가는 회장님의 일정을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요. 차창 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고층 빌딩들, 복잡한 도로, 바쁘게 걸어가는 사람들, 모두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서정우의 마음속 한 부분은 20년 전 그날에 멈춰 있었습니다. 딸이 세상을 떠난 그날, IMF 외환위기 직후였죠. 당시 서정우는 회사를 살리기 위해 정신없이 뛰어다녔어요. 직원들을 해고해야 했고, 은행과 협상해야 했고, 밤낮 없이 일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는 거의 들어가지 못했죠. 딸이 힘들어한다는 걸 알았어요. 과로로 쓰러지기도 했고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것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말했죠. 조금만 참아라. 회사만 살리면 다 괜찮아질 거야. 그러나 괜찮아지지 않았습니다. 딸은 스스로 생을 마감했어요. 그날 밤 서정우는 회의실에서 중요한 계약서에 사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전화를 걸었을 때도 받지 못했죠. 너무 바빴으니까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차가워진 딸의 몸을 발견했습니다. 회사는 살아났어요.
서정우는 위기를 극복했고 다시 성장시켰습니다. 백만장자가 되었죠. 하지만 딸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성공해도 그 사실만큼은 바꿀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회사보다 아이를 먼저 봤더라면. 서정우는 늘 같은 생각을 반복했습니다. 후회는 독약처럼 그의 마음을 갉아먹었어요. 시간이 흘러도 옅어지지 않았죠. 오히려 세월이 지날수록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묘지에 도착했어요. 서정우는 차에서 내려 천천히 걸었습니다. 언덕 중턱쯤에 딸의 묘가 있었죠. 잘 관리된 잔디 위에 깨끗한 묘비가 서 있었어요. 서정우는 가져온 국화 꽃다발을 묘비 앞에 내려놓으려고 허리를 숙였습니다. 그때였어요. 옆에서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린 여자아이의 목소리였죠. 서정우는 고개를 들었어요. 몇 발자국 떨어진 곳에 검은색 교복 재킷을 입은 소녀가 서 있었습니다. 나이는 18이나 19쯤 돼 보였어요. 소녀는 묘비를 바라보며 흐느끼고 있었죠. 서정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남의 슬픔에 끼어들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소녀의 옆모습이 이상하게도 낯익었거든요. 딸과 비슷한 분위기였죠. 같은 나이대의 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소녀는 묘비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목소리는 작았지만 고요한 묘지에서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엄마, 나 서울대 붙었는데. 서정우의 눈썹이 올라갔습니다. 서울대? 대단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소녀의 목소리에는 기쁨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슬픔과 절망이 가득했죠. 이모가 그러더라. 서울대 가지 말고 공장 가라고. 서정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공장? 서울대를 합격하고도 공장에 가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그는 무심코 입을 열었어요. 공장이라니. 요즘 세상에 무슨 말이 저절로 흘러나왔습니다. 소녀는 깜짝 놀라며 뒤를 돌아봤어요. 눈물 자국이 남아있는 얼굴이 서정우를 바라봤죠.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죄송해요. 혼잣말이었어요. 소녀는 황급히 고개를 숙이고 가방을 집어들었어요. 도망치듯 자리를 떠나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정우는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수밖에 없었죠. 가슴 한쪽이 무겁게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서울대를 합격하고도 공장에 가야 한다니.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 깊은 곳을 파고들었습니다. 20년 전 딸도 비슷한 고민을 했을 거예요. 꿈과 현실 사이에서 괴로워했겠죠. 하지만 아버지인 그는 옆에 없었습니다. 회사 일에 파묻혀서 딸의 눈물을 보지 못했어요. 서정우는 천천히 국화를 딸의 묘비 앞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죠. 바람이 불어왔어요.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그는 눈을 감았어요. 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 아니라 힘들어하던 마지막 모습이었죠. 미안하다, 서윤아. 아빠는 너무 늦게 깨달았어.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묘지 입구 쪽으로 걸어가는데 아까 그 소녀가 멀리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아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어깨가 들썩이는 게 아직도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서정우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지나쳐야 할까요? 아니면 다가가야 할까요? 망설임이 있었어요. 하지만 결국 발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소녀 쪽으로 다가갔죠. 서정우는 소녀가 앉아있는 벤치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어떻게 말을 걸어야 할지 고민이 되었어요. 낯선 사람이 갑자기 다가오면 무서워할 수도 있었죠. 하지만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소녀의 떨리는 목소리가
자꾸만 귓가에 맴돌았거든요. 학생, 혹시 괜찮은가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녀는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황급히 일어서려고 했죠. 아, 네. 괜찮습니다. 신경 쓰지 마세요. 소녀는 예의 바르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서정우는 천천히 옆자리에 앉았어요. 소녀와 한 뼘 정도 거리를 두고요. 방금 서울대 합격했다고 했지요? 축하합니다.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소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공장 이야기는 무슨 뜻인가요? 서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말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하는 표이었죠. 한참을 침묵하다가 소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이모랑 살고 있어요. 엄마는 제가 10살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렇군요. 서정우는 조용히 맞장구를 쳤어요. 소녀가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이모가 제 법적 보호자예요. 그런데 이모는 제가 대학 가는 걸 원하지 않으세요. 공장에 취직해서 돈을 벌어야 한다고 하시죠. 소녀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서정우는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20년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죠. 가난 때문에, 집안 사정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던 젊은이들. IMF 이후 수많은 가정이 무너졌습니다. 학생, 혹시 무슨 사정이 있나요? 말하고 싶지 않으면 안 해도 됩니다. 서정우는 강요하지 않았어요. 소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가방에서 구겨진 종이를 꺼냈습니다. 합격 통지서였어요. 서울대학교 공가대학 기계공학과라고 적혀 있었죠. 정말 대단하군요. 공가대학이면 앞으로 전망도 좋을 텐데요. 서정우가 말했습니다. 소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등록금이 문제예요. 장학금을 신청했는데 절반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이모한테 부탁해야 하는데 이모는 한 푼도 안 내신대요. 그럼 학자금 대출은요? 그것도 이모가 보증을 서야 하는데 절대 안 하신대요. 차라리 공장 가서 당장 돈 벌라고 하세요. 소녀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정우는 주머니에서 손수건을 꺼내 건넸어요. 소녀는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눈물을 닦았죠. 엄마는 여기 계세요. 소녀는 일어서서 조금 떨어진 묘비를 가리켰습니다. 서정우도 따라 일어났어요. 두 사람은 묘비 앞으로 걸어갔죠. 깨끗하게 관리된 묘비였습니다.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김서윤. 사망 원일란에는 산업재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서정우의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산업재해. 그 단어가 날카롭게 가슴을 찔렀습니다. 엄마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셨어요. 소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고가 났대요. 천장이 무너졌다고 들었어요. 여러 명이 다쳤고 엄마는 그 자리에서 돌아가셨대요. 언제? 일인가요? 서정우가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굳어 있었어요. 2004년이요. 제가 10살 때요. 2004년. 서정우는 그 해를 기억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지나가고 경제가 조금씩 회복되던 시기였죠. 하지만 많은 중소기업과 하청 공장들은 여전히 어려웠어요.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안전을 소홀히 하는 곳들이 많았습니다. 그 공장이 어디였나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이모한테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하시거든요. 그냥 서울 근교 어딘가였다고만. 소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정우는 묘비를 바라봤어요. 김서윤. 딸과 같은 이름이었습니다. 우연일까요? 아니면 산업재해, 봉제 공장.
2004년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연결되기 시작했어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서정우는 자신의 회사가 운영하던 하청 공장들을 떠올렸죠. 당시에는 여러 곳과 계약을 맺고 있었어요. 직접 관리하지 않는 2차, 3차 하청도 많았습니다. 이모는 뭐라고 하시나요? 엄마 일에 대해서요. 서정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소녀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모는 엄마 동생이에요. 근데 이모는 엄마를 원망하세요. 원망을요? 네. 엄마가 무리하게 일하다가 사고를 당했다고, 집안을 망쳤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저한테 더 심하게 구는 것 같아요. 소녀의 목소리에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서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죠. 이모는 이름이 뭔가요? 김미영이요. 43이에요. 김미영. 서정우는 그 이름을 되뇌었습니다.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죠. 기억을 더듬어 봤지만 선명하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이모는 어떤 분이신가요?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는 항상 차갑게 대하세요. 제가 공부 잘한다고 싫어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요. 엄마 얘기만 나오면 화를 내세요. 소녀는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서정우는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이미 충분히 힘들어 보였으니까요. 학생, 이름이 뭔가요? 한지은이요. 한지은. 좋은 이름이네요. 서정우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한지은은 작게 고개를 숙였어요. 할아버님은 누구 찾아오신 거예요? 한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제 딸입니다. 저기 있어요. 손가락으로 조금 떨어진 묘비를 가리켰습니다. 한지은은 눈을 크게 떴어요. 죄송해요. 제가 괜히.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서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어요. 묘지는 고요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의 소음이 들리지 않는 곳이었죠. 딸도 한지은 학생 나이쯤 됐을 때 세상을 떠났어요. 서정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지은은 놀란 표정으로 서정우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학생이 더 안타깝게 느껴졌나 봅니다. 죄송해요. 슬픈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아니에요. 학생 잘못이 아닙니다. 서정우는 다시 한번 고개를 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한지은 학생,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서울대 합격은 정말 대단한 일이에요. 분명 방법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도울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서정우가 말했습니다. 한지은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니에요. 저희 일은 저희가 해결할게요. 할아버님께 폐를 끼칠 수는 없어요. 폐가 아닙니다.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서정우는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한지은은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어요. 낯선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이렇게 큰 위로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명함 하나 드릴게요. 필요하면 언제든 연락하세요. 서정우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습니다. 한지은은 두 손으로 명함을 받았어요. 명함을 보는 순간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제일산업그룹 회장님? 네, 맞습니다. 서정우는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한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제일산업그룹이라면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으니까요. 왜 저 같은 사람을? 학생은 충분히 도움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러니 부담 갖지 마세요. 서정우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돌아섰어요. 더 이상 머무르면 한지은이 부담스러워할 것 같았거든요.
할아버님, 뒤에서 한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정훈은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한지은은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서정훈은 작게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서정훈은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2004년도 산업재해 기록 찾아주세요. 우리 회사 하청 공장 관련된 것만요. 특히 봉제 공장 사고 자료요.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서정훈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점점 커지고 있었어요. 설마, 아니겠지.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일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요. 서정훈은 회사로 돌아왔습니다. 비서실장이 이미 자료를 준비해 두고 있었어요. 두꺼운 파일 몇 건이 책상 위에 놓여 있었죠. 회장님, 2004년도 산업재해 관련 자료입니다. 당시 우리 회사 하청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 기록이에요. 고맙네. 서정훈은 의자에 앉아 파일을 펼쳤습니다. 먼지 냄새가 났어요. 오래된 서류들이었죠. 페이지를 넘기며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사고 날짜, 장소, 피해자 명단. 숫자로만 보면 그저 통계에 불과했어요. 하지만 각각의 숫자 뒤에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가족이 있었죠. 봉제 공장 사고는 여기 있네요. 비서실장이 특정 페이지를 펼쳐 보였습니다. 서정훈은 그 부분을 자세히 읽었어요. 2004년 5월 12일 경기도 소재 2차 하청 봉제 공장에서 천장 붕괴 사고 발생. 사망자 3명, 중경상자 7명. 서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사망자 명단을 확인했어요. 첫 번째 이름, 김서윤, 나이 32, 기혼, 자녀 1명. 이 사람이군. 서정우는 중얼거렸습니다. 한지은의 엄마였어요. 딸과 같은 이름을 가진 여성. 서정우는 사진을 찾았습니다. 파일 뒤쪽에 첨부되어 있었죠. 흑백 증명사진이었어요.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한지은과 닮아 있었습니다. 사고 원인은 뭐였나요? 불법 증축이었습니다. 공장 규모를 키우면서 건축허가 없이 2층을 올렸대요. 구조 계산도 제대로 안 하고요. 결국 무게를 못 이겨 천장이 내려앉았습니다. 비서실장이 설명했어요. 서정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책임자는 누구였습니까? 당시 공장 관리자가 김미영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기록에 나와 있어요. 김미영. 서정훈은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몸이 굳었습니다. 한지은의 이모. 바로 김서윤의 동생이었죠. 그런데 관리자였다니. 김미영. 이 사람이 관리자였다고요? 네. 사고 조사 기록을 보면 김미영이 불법 증축을 지시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비용을 아끼려고 제대로 된 시공을 하지 않았대요. 서정훈은 파일을 더 넘겼습니다. 사고 이후 처리 과정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보상금 지급, 유족 합의, 법적 절차.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김서윤의 유족 보상금이 김미영에게 지급됐네요. 네, 당시 김서윤의 딸이 미성년자였고 법적 보호자가 김미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상금을 김미영 명의로 지급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금액이 얼마였습니까? 1억 3천만 원입니다. 서정훈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었어요. 당시로서는 큰 금액이었죠. 그 돈은 한지은을 위해 쓰여야 했습니다. 교육비, 생활비, 미래를 위한 자금으로요. 그런데 지금 한지은은 서울대 등록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김미영은 사고 후 어떻게 됐습니까? 처음에는 업무상 과실로 기소됐는데요. 나중에 합의로 끝났습니다. 벌금형만 받고 풀려났어요.
벌금형만요? 서정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비서실장은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시 상황이 복잡했습니다. 우리 회사도 1차 하청사도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거든요. 결국 2차 하청 관리자인 김미영에게만 책임을 물었습니다. 하지만 김미영 측에서 적극적으로 합의를 추진했고요. 보상금으로 합의를 봤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서정우는 파일을 덮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20년 전 일이었지만 지금 다시 보니 모든 게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안전을 무시한 불법 증축, 형식적인 조사, 돈으로 무마된 책임,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작 피해자의 딸은 잊혀졌던 거죠.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비서실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서정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지 않네. 서정우는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 서울 시내를 내려다봤어요. 수많은 건물들이 빼곡히 들어서 있었습니다. 저 건물들 중 얼마나 많은 곳이 제대로 된 안전 기준을 지키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을까요? 당시 우리 회사는 알고 있었나요? 불법 증축을요. 정확히는 모릅니다. 하지만 아마 눈 감아줬을 겁니다. 비서실장의 대답은 솔직했어요. 서정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비용이 싸니까 말이죠. 죄송합니다. 자네가 사과할 일은 아니네. 책임은 나한테 있어. 서정우는 창문에서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책상 위의 파일을 다시 집어들었어요. 김미영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20년 전 모습이었죠. 날카로운 눈매의 여성이었어요. 김미영의 현재 거주지를 알아봐 주게. 알겠습니다, 회장님. 비서실장이 나간 후 서정우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한지은의 엄마 김서윤, 김미영의 언니였죠. 그런데 동생인 김미영이 불법 증축을 지시했고 결국 언니가 죽었습니다. 보상금은 김미영이 가져갔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서정우는 파일을 다시 펼쳤습니다. 사고 당일 상황 보고서를 찾았어요. 자세히 읽어 내려갔죠. 사고는 오후 2시쯤 발생했습니다. 작업 중이던 노동자들이 천장 아래 있었어요. 갑자기 큰 소리가 나더니 천장이 무너졌다고 했습니다. 김서윤은 가장 많이 다친 사람 중 하나였어요. 머리와 상체를 심하게 다쳤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사망했죠. 현장에는 김미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김미영은 다치지 않았어요. 사고 순간 사무실에 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정말 우연이었을까? 서정우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언니가 죽고 동생이 보상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조카를 학교에 보내지 않으려고 합니다. 무언가 석연치 않았죠. 며칠 후 비서실장이 보고를 가져왔습니다. 김미영의 현재 주소입니다. 서울 관악구에 살고 있어요. 다세대 주택이고요. 직업은요? 특별한 직업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간헐적으로 일용직 일을 한다고 하더군요. 서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억 3천만 원을 받았는데 특별한 직업이 없다니. 그 돈은 어디로 간 걸까요? 한지은이라는 학생도 그 집에 살고 있나요? 네, 같은 주소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서정우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가봐야겠다고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한지은을 도울 방법을 찾아야 했어요. 다음 날 서정우는 평상복을 입고 관악구로 향했습니다. 기사도 대동하지 않았어요. 혼자서 갔죠. 낡은 다세대 주택 앞에 도착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지고 녹슨 철문이 보였어요. 서정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얼마 후 집에서 한지은이 나왔어요.
학교에 가는 것 같았습니다. 교복을 입고 있었죠. 한지은은 고개를 숙인 채 골목을 빠져나갔어요. 그리고 잠시 후 또 한 명이 나왔습니다. 중년 여성이었어요. 파마머리에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서정우는 숨을 죽였어요. 사진에서 봤던 얼굴이었습니다. 김미영이었죠. 김미영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그리고 전화 통화를 시작했어요. 목소리가 컸습니다. 서정우가 있는 곳까지 들렸죠. 그래, 알았어. 이번 주 안으로 보낼게. 걱정하지 마.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요? 서정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애는 걱정 마.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대학은 무슨, 공장 보내면 돼. 매달 돈 들어오잖아. 서정우의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한지은을 공장에 보내서 돈을 받겠다는 이야기였어요. 조카를 돈벌이 수단으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김미영은 통화를 끝내고 골목 밖으로 나갔습니다. 서정우는 뒤를 밟았어요. 김미영은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서정우도 조심스럽게 따라갔죠. 김미영이 도착한 곳은 작은 사채업소였습니다. 서정우는 건물 밖에서 지켜봤어요. 얼마 후 김미영이 나왔습니다.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죠. 표정이 밝았어요. 보상금을 도박이나 빚에 다 쓴 건가? 서정우는 확신했습니다. 김미영은 언니의 보상금을 자기 마음대로 쓴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조카마저 착취하려는 것이었죠. 서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당장 뛰어나가고 싶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제대로 된 증거가 필요했으니까요. 법적으로 김미영을 처벌하려면 확실한 근거가 있어야 했습니다. 서정우는 비서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김미영에 대해 더 자세히 조사해주게. 재산 상태, 금융거래 내역, 모든 걸 알아봐야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를 끊고 서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20년 전 사고의 진실이 점점 드러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 김미영이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비서실장이 가져온 조사 자료는 충격적이었어요. 김미영은 보상금 1억 3천만 원을 받은 후 2년 만에 모두 탕진했습니다. 주식 투자 실패, 지인 사업 투자금 사기, 도박. 결국 빚만 남았죠. 현재 대부업체에서 받은 채무가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매달 이자만 200만 원 가까이 나가고요. 비서실장의 말에 서정우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조카의 미래를 위한 돈을 개인적인 욕심으로 날려버린 거였어요.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한지은을 공장에 보내 돈을 벌게 하려는 것이었죠. 한지은 학생이 공장에 취직하면 얼마나 벌 수 있나요?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라면 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정도일 겁니다. 그 돈을 김미영이 가로채려는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서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감정만으로는 안 됐습니다.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죠. 한지은 학생 학교가 어디죠? 관악구에 있는 여고입니다. 하교 시간을 알아봐 주게. 알겠습니다. 그날 오후 서정우는 한지은의 학교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평상복을 입고 모자를 눌렀었어요. 눈에 띄지 않으려고요. 오후 4시쯤 학생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한지은도 그 중에 있었어요. 한지은은 친구들과 함께 걸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친구들이 무슨 말을 해도 겉으로만 웃을 뿐이었죠. 얼마 후 친구들과 헤어지고 혼자 집으로 향했습니다. 서정우는 조심스럽게 뒤를 따랐어요. 한지은은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삼각김밥 하나와 우유를 샀죠. 그게 저녁이었나 봅니다. 서정우의 가슴이 아팠어요.
집 앞 골목에 들어서는 순간 안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자의 목소리였어요. 김미영이었죠. 넌 왜 이렇게 늦어? 밥은 해놨어? 한지은은 황급히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정우는 담 뒤에 숨어서 지켜봤어요. 창문이 열려 있어서 대화가 들렸습니다. 이모, 죄송해요. 학교에서 청소 당번이어서. 청소는 무슨, 공부만 하면 뭐해. 대학도 못 가는데. 김미영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한지은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서정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모, 저 그 얘기 좀 하고 싶은데요. 무슨 얘기? 서울대요. 제가 정말 가고 싶어요. 장학금도 나오고 학자금 대출만 받으면. 또 그 소리야? 쾅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를 집어 던진 것 같았어요. 한지은의 비명이 들렸습니다. 아파. 아프긴 뭐가 아파. 너 때문에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알아? 내 엄마가 죽어서 내가 너 키우는 거야. 은혜를 갚아야지. 서정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대문으로 달려가려는 순간 한지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보상금은요? 그 돈은 어디 갔어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김미영이 대답하지 않았어요. 한지은이 다시 물었습니다. 1억이 넘는 돈이었다고 들었어요. 그 돈으로 제 학비 정도는 충분히 낼 수 있었을 텐데요. 그게 네가 알 일이야? 김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황한 것 같았어요. 제 엄마가 돌아가셔서 나온 돈이에요. 제가 알아야죠. 이해가 미쳤나? 감히 어른한테. 딱이 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짝! 한지은이 신음했어요. 서정우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대문을 두드렸습니다. 누구세요? 김미영이 소리쳤습니다. 서정우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택배입니다. 택배는 무슨, 시킨 것도 없는데. 김미영이 문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서정우와 눈이 마주쳤죠. 김미영의 얼굴이 굳었어요. 누구세요? 오랜만이군요, 김미영 씨. 서정우는 모자를 벗었습니다. 김미영은 입을 벌린 채 얼어붙었어요. 서정우의 얼굴을 알아본 것 같았습니다. 서 회장님? 저를 기억하시는군요. 서정우는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김미영은 당황해서 말을 더듬었어요. 어떻게, 왜 여기에? 한지은 학생 때문입니다. 그때 안쪽에서 한지은이 나왔습니다. 뺨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서정우를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죠. 할아버님? 한지은 학생, 괜찮습니까? 네, 괜찮아요. 한지은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정우는 김미영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좀 해야겠습니다. 아니. 저희 집은 좁아서 괜찮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을 겁니다. 서정우는 김미영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거실이었어요. 낡은 소파와 텔레비전이 있었고 바닥에는 옷가지들이 널려 있었죠. 서정우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앉으십시오. 김미영은 어쩔 수 없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지은은 방으로 들어가려다가 서정우의 눈빛을 보고 멈췄습니다. 서정우가 고개를 끄덕이자 한지은도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김미영 씨, 2004년을 기억하십니까? 서정우가 물었습니다. 김미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무슨 말씀이신지. 제1산업 2차 하청 봉제 공장, 천장 붕괴 사고, 기억나십니까? 김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않았어요. 서정우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당시 관리자가 누구였죠? 저였습니다. 불법 증축을 지시한 사람도요?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회사에서 생산량을 늘리라고.
누가 지시했습니까? 1차 하청 담당자였어요. 하지만 그 사람은 이미 사라졌죠. 증거를 남기지 않고요. 서정우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김미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한지은은 두 사람의 대화를 이해하지 못한 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사고로 3명이 죽었습니다. 그중 1명이 김서윤 씨였죠. 네. 한지은 학생의 어머니입니다. 김미영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지은의 얼굴이 굳었어요. 무슨 얘기인지 조금씩 알아들은 것 같았습니다. 김서윤 씨는 김미영 씨의 언니였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동생인 당신이 불법 증축을 지시했고 결국 언니가 죽었습니다. 저는 그럴 생각이 아니었어요. 김미영이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언니를 죽이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회사 지시를 따른 것뿐이에요. 하지만 결과는 바뀌지 않습니다. 서정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김미영은 울먹였습니다. 저도 괴로웠어요. 언니가 죽고 매일 악몽을 꿨어요. 그래서 보상금을 조카가 아닌 자신을 위해 썼습니까? 김미영은 얼굴을 들지 못했습니다. 한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이모, 그게 사실이에요? 지은아, 엄마가 돌아가신 게 이모 때문이에요? 한지은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김미영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그게 아니라 보상금도 제 돈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모가 다 쓴 거예요? 지은아, 들어봐. 이모도 어쩔 수 없었어. 빚이 있었고 네가 어렸으니까. 거짓말. 한지은이 소리쳤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어요. 이모는 제가 공부하는 게 싫었던 거잖아요. 엄마 돈을 다 쓰고 저까지 공장에 보내서 돈 벌게 하려고. 그게 아니야. 김미영도 울먹였습니다. 하지만 변명이 되지 않았어요. 서정우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두 사람 모두 피해자였어요. 하지만 김미영은 동시에 가해자이기도 했죠. 김미영 씨. 서정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김미영이 고개를 들었어요. 당신이 한 일은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바로 잡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한지은 학생을 보내주십시오. 서울대에 가게 해주세요. 하지만 돈이 제가 돕겠습니다. 서정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미영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왜 저희를 도와주시려는 거예요? 서정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대답했어요. 제 딸도 한지은 학생처럼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루지 못했어요. 제가 옆에 없었으니까요. 김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지은은 눈물을 닦았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건 이제라도 누군가의 꿈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서정우는 일어섰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며칠 안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서정우는 집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한지은이 따라 나왔어요. 할아버님, 서정우는 돌아봤습니다. 한지은이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요. 당연한 일을 할 뿐입니다. 서정우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나갔죠.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서정우는 회사로 돌아와 밤늦게까지 자료를 뒤졌습니다. 김미영과의 대면 이후 마음이 무거웠어요. 그날 밤 서정우는 사무실 책상 앞에 앉아 과거 기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20년 전 산업재해 명단. 손으로 한 줄 한 줄 짚어가며 읽었어요. 김서윤, 32세, 기혼, 자녀 1명,
서정우는 그 이름 앞에서 멈췄습니다. 딸과 같은 이름이었죠. 서윤. 얼마나 흔한 이름일까요? 아마 전국에 수백 명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우연일까? 서정우는 중얼거렸어요. 그리고 더 자세한 기록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비서실에 보관된 오래된 파일함을 뒤졌죠.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아무도 손대지 않았던 자료들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서정우는 낡은 서류철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2004년 산업재해 상세 기록. 표지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어요. 천천히 펼쳤습니다. 피해자 인적사항이 적혀 있었어요. 김서윤. 생년월일 1972년 3월 15일. 서정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딸 서윤의 생년월일은 1975년 8월 20일이었어요. 다른 사람이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서정우는 계속 읽어내려갔어요. 사고 장소, 경기도 부천시 소재 2차 하청 봉제 공장. 서정우는 그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제일산업 계열사와 거래하던 곳이었어요. 우리 회사 하청이었구나. 서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직접 관리하지 않았지만 결국 책임은 자신에게 있었어요. 서정우는 사고 당시 상황을 더 자세히 알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정우는 당시 담당자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은퇴한 전무였어요. 전화를 걸었죠. 이 전무 나야. 서정우야. 회장님? 이게 웬일이십니까? 오랜만이네요. 만나서 얘기 좀 해야겠어. 2004년 일 때문에.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이 전무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때 일을. 왜 갑자기요? 중요한 일이야. 오늘 점심에 만날 수 있나? 알겠습니다. 서정우는 전무를 만났습니다. 조용한 한정식 집이었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았죠. 이 전무는 많이 늙어 있었습니다. 머리가 하얗게 샜어요. 회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2004년 봉제 공장 사고 기억하나? 이 전무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억합니다. 죽은 사람도 나왔던 사고였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했지? 최대한 조용히 처리하려고 했습니다. 언론에 나가지 않도록 하고 유족들과 합의를 봤죠. 합의라. 서정우는 씁쓸하게 웃었어요. 이 전무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IMF 직후였잖습니까? 회사도 어려웠고요. 사고 책임을 우리가 다지면 회사가 위험해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하청 관리자에게 떠넘겼군. 죄송합니다. 이 전무는 고개를 숙였어요. 서정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관리자가 김미영이라는 사람이었지? 맞습니다. 김미영이 불법 증축을 지시했다고 결론 냈죠. 정말 김미영만의 책임이었을까? 서정우가 물었습니다. 이 전무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한참 침묵이 흐른 후 이 전무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우리 쪽에서도 압박이 있었습니다. 압박? 생산량을 늘리라고 계속 요구했어요. 납기 일을 앞당기고 물량을 늘렸죠. 2차 하청은 어쩔 수 없이 공장을 확장해야 했습니다. 불법으로? 네. 제대로 된 절차를 밟으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으니까요. 서정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결국 모든 책임의 시작은 자신의 회사였어요. 비용을 줄이고 납기를 앞당기고 이익을 극대화하려다 보니 하청 공장들이 무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김서윤이라는 사람. 기억하나? 김서윤. 사고로 죽은 노동자 중 한 명이었죠? 그 사람 동생이 김미영이었어. 이 전무의 눈이 커졌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럼 동생이 지시한 불법 증축 때문에 언니가
그렇네. 서정우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비극이었어요. 회사의 압박을 받은 관리자가 불법 증축을 지시했고 그 건물이 무너지면서 자신의 언니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지금 조카마저 착취하고 있었죠. 회장님, 왜 갑자기 그때 일을? 김서윤의 딸을 만났어. 서정우가 말했습니다. 이 전무는 놀란 표정으로 서정우를 바라봤어요. 서울대에 합격했는데 이모가 공장에 보내려고 한다더군. 그게 우리가 만든 시스템 때문이야. 서정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이 전무는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내 딸도 과로로 죽었네. 회사를 살리느라 정신없을 때였어. 딸이 힘들어하는 걸 알면서도 신경 쓰지 못했지. 서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김서윤도 마찬가지였을 거야. 생계를 위해 위험한 공장에서 일해야 했고 결국 목숨을 잃었네. 죄송합니다, 회장님. 자네가 사과할 일이 아니야. 책임은 나한테 있어. 서정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밥맛이 없었어요. 이 전무도 따라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이제라도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있지. 바로 잡는 거야. 서정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식당을 나왔어요. 회사로 돌아온 서정우는 비서실장을 불렀습니다. 재단을 만들 거야. 재단이요? 산업재해 유가족 자녀 장학재단. 김서윤 같은 사람들의 자녀가 꿈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 거야. 비서실장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좋은 뜻이십니다, 회장님. 당장 준비해주게. 그리고 한지은 학생부터 도울 거야. 알겠습니다. 그날 밤 서정우는 딸의 묘를 찾았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문지기가 알아보고 들여보냈어요. 서정우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윤아.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가 늦었구나. 20년이나 지나서야 깨달았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뺨을 스쳤어요. 네가 힘들어할 때 아빠는 회사 일만 했지. 너보다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서정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2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말이야. 김서윤이라는 사람도 아빠 회사 때문에 죽었더구나. 딸을 남겨두고. 서정우는 손으로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그 딸이 지금 내 나이쯤 됐어. 똑똑하고 착한 아이야. 네가 봤으면 좋아했을 것 같아. 바람이 다시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바스락거렸어요. 아빠가 할 수 있는 건 이제라도 그 아이를 돕는 거야. 네가 이루지 못한 꿈을 그 아이가 이루도록. 서정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렸어요.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서윤아, 아빠를 용서해 주겠니?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서정우는 괜찮았어요. 딸이 어딘가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믿었으니까요. 다음 날 서정우는 한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학생 서정우입니다. 할아버님. 한지은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내일 시간 있나요? 만나서 얘기할 게 있어요. 네, 있어요. 그럼 우리 회사로 오세요. 주소 알려드릴게요. 전화를 끊고 서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서정우는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딸도 김서윤도 돌아오지 않아요. 하지만 미래는 달라질 수 있었습니다. 한지은의 미래, 그리고 수많은 산업재해 유가족 자녀들의 미래를요. 이제라도 시작하는 거야. 서정우는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것. 그게 진짜 용기라는 걸 서정우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보였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어요. 각자의 꿈을 안고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죠. 서정우는 그들 중 적어도 몇 명이라도 도울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지은은 제일산업그룹 본사 앞에 섰습니다. 고층 빌딩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었어요. 한지은은 목을 젖혀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유리창에 햇빛이 반사되어 눈이 부셨죠. 정말 여기가 맞나? 한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서정우가 보낸 문자 메시지. 주소가 맞았습니다. 한지은은 심호흡을 하고 로비로 들어갔어요. 안녕하세요. 약속이 있어서 왔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한지은입니다. 안내 데스크 직원이 확인하더니 밝게 웃었어요. 회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30층으로 올라가시면 돼요. 한지은은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혼자였어요. 층수가 올라갈수록 심장이 빨리 뛰었습니다. 30층에 도착하자 비서실장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지은 학생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넓은 복도를 지나 회장실 앞에 섰습니다. 비서실장이 노크를 했어요. 회장님, 한지은 학생 오셨습니다. 들어오게. 문이 열렸습니다. 한지은은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넓은 사무실이었습니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창이어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서정우는 창가에 서 있다가 한지은을 보고 미소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앉으세요. 한지은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서정우도 맞은편에 앉았어요. 테이블 위에는 따뜻한 차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차 한잔 하세요. 긴장 풀고요. 감사합니다. 한지은은 찻잔을 들었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손에 전해졌어요. 서정우는 한지은을 바라봤습니다. 딸과 비슷한 나이의 소녀, 꿈을 가진 젊은이였죠. 한지은 학생, 오늘 부른 이유는 말이죠. 서정우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고민했어요. 한지은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학생 어머니 일, 제가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한지은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한 표이었어요. 서정우는 천천히 설명했습니다. 20년 전 봉제 공장 사고, 학생 어머니가 돌아가신 그 사고 말이에요. 그 공장은 우리 회사 하청이었습니다. 네. 직접 관리하지는 않았지만 결국 우리 회사가 압박을 가했어요. 생산량을 늘리라고, 납기를 앞당기라고. 그러다 보니 공장에서는 불법 증축을 할 수밖에 없었죠. 서정우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한지은은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김미영 씨가 관리자였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혼자만의 잘못은 아니었어요. 우리 회사도 1차 하청도 모두 책임이 있었습니다. 할아버님, 그런데 우리는 책임을 회피했어요. 김미영 씨에게만 책임을 떠넘기고 돈으로 합의를 받죠. 서정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지은은 눈물이 맺혔어요. 학생 어머니는 우리가 만든 시스템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제대로 된 안전장치도 없이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다가요. 아니에요. 할아버님 잘못이 아니에요. 한지은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서정우는 고개를 저었어요. 제 잘못입니다. 회장으로서 그리고 그 시스템을 만든 사람으로서 책임이 있어요. 서정우는 한지은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진지했어요. 제 딸도 학생처럼 꿈이 있었습니다. 딸? 네. 25에 세상을 떠났어요. IMF 직후였죠. 저는 회사를 살리느라 정신이 없었고 딸은 과로와 우울증으로 힘들어했습니다. 서정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딸이 마지막으로 전화했을 때도 받지 못했어요.
회의 중이었거든요. 그리고 다음 날, 딸은 이미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죄송해요. 슬픈 얘기를. 아니에요. 말해야 할 얘기입니다. 서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빛이 눈부셨어요. 제 딸이 죽었을 때 깨달았어야 했어요. 돈보다 사람이 중요하다는 걸. 하지만 저는 계속 일만 했습니다. 돈을 벌면 뭔가 채워질 거라고 생각했죠. 할아버님. 그런데 학생을 만났어요. 묘지에서 딸과 비슷한 나이의 학생이 엄마 묘 앞에서 울고 있더군요. 서정우는 한지은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슬픈 미소였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걸. 제 딸은 도울 수 없지만 학생은 도울 수 있다는 걸요. 한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정우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재단을 만들 겁니다. 산업재해 유가족 자녀 장학재단이에요. 재단이요? 네. 학생 어머니처럼 일하다 돌아가신 분들의 자녀를 돕는 재단입니다. 학비 지원은 물론이고 생활비, 멘토링, 취업 지원까지 할 거예요. 한지은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서정우는 서류를 한지은 앞에 놓았습니다. 학생이 첫 번째 장학생입니다. 저요? 네. 서울대 등록금 전액, 생활비 월 100만 원, 그리고 졸업할 때까지 지원합니다. 한지은은 서류를 보며 손을 떨었어요. 장학금 지원 계획서였습니다. 자세하게 적혀 있었죠. 왜 이렇게까지? 학생이 받을 자격이 있어서입니다. 서정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학생은 서울대에 합격할 만큼 노력했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죠. 그런 학생을 돕는 게 당연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이건 제 딸을 위한 일이기도 해요. 서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이루지 못한 꿈을 학생이 이루는 걸 보고 싶습니다. 그게 제가 딸한테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에요. 한지은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음이 터져 나왔어요. 서정우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을 울던 한지은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긴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서정우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어요. 한지은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학생, 저기 보이죠? 서정우는 창밖을 가리켰습니다. 멀리 대학교 캠퍼스가 보였어요. 저곳이 학생의 꿈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공장이 아니에요. 학생 어머니도 원하셨을 거예요. 딸이 자신처럼 힘들게 일하지 않고 배우고 성장하기를요. 한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정우는 한지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서울대 가세요. 공장이 아니라 학생의 인생으로 가는 겁니다. 꼭 갈게요. 한지은의 목소리가 밝아졌습니다. 처음으로 희망이 보였어요. 서정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서정우는 책상으로 가서 다른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김미영 씨와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학생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할게요. 하지만 이모는 걱정하지 마세요. 법적으로 문제가 없도록 처리할 겁니다. 학생은 공부에만 집중하면 돼요. 한지은은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서정우는 한지은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이 아이를 잘 도울게. 네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 아이가 이루도록 할게. 한지은은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냥 열심히 사세요. 그게 가장 좋은 보답입니다. 서정우는 한지은을 배웅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 타는 한지은의 얼굴은 환했어요.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 서정우는 창가로 돌아왔습니다.
서울 시내가 내려다 보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서정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재단 설립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서정우는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설렜습니다. 비서실장이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법무팀에서 김미영 씨 건으로 보고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요? 어떤 내용인가? 보상금 횡령 혐의로 고소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미성년자였던 한지은 학생의 법정 대리인으로서 보상금을 부당하게 사용한 정황이 명확하다고 하네요. 서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하세요. 하지만 아직 실행하지는 마세요. 알겠습니다. 먼저 김미영 씨와 한 번 더 만나볼 겁니다. 기회를 주고 싶어요. 비서실장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서정우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김미영 씨도 피해자였어요. 시스템의 피해자. 다만 잘못된 선택을 했을 뿐이죠. 하지만 회장님, 기회는 줘야죠. 그게 사람이 할 일입니다. 서정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였어요. 저녁 무렵 서정우는 딸의 사진을 꺼내봤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 2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선명했어요. 서윤아, 아빠가 조금은 제대로 된 일을 하는 것 같아. 서정우는 사진에 대고 말했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잡을게.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였어요. 아름다운 저녁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정우는 김미영을 불렀습니다. 회사가 아닌 조용한 찻집이었어요. 중립적인 장소를 택한 거였죠. 김미영은 불안한 얼굴로 나타났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했지만 초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앉으세요. 서정우가 말했습니다. 김미영은 주저하다가 맞은편에 앉았어요.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부르셔서 무슨 일이신지. 김미영 씨, 마지막으로 기회를 드리려고 합니다. 서정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김미영은 고개를 들었어요. 불안한 눈빛이었죠. 기회요? 한지은 학생을 보내주세요. 깨끗하게요. 그게 무슨... 학생의 법적 보호자 지위를 포기하시고 앞으로 학생의 삶에 간섭하지 마십시오. 서정우는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김미영의 얼굴이 굳었어요.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지은이는 제 조카예요. 제가 키웠다고요.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서정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키웠다기보다는 이용하셨죠. 뭐라고요? 보상금 1억 3천만 원. 그 돈은 한지은 학생을 위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디에 쓰셨습니까? 김미영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답하지 못했어요. 서정우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주식, 사업 투자, 도박. 2년 만에 다 날렸죠. 그리고 지금은 대부업체 빚에 시달리고 계십니다. 그건 어쩔 수 없었어요. 생활비가 필요했고, 생활비라면 한지은 학생 교육비도 포함되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학생은 서울대 등록금조차 마련하지 못했어요. 서정우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김미영은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이제는 학생을 공장에 보내려고 하셨죠. 월급을 가로채서 빚을 갚으려고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증거가 있습니다. 서정우는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김미영은 그것을 보며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통화 녹음, 금융거래 내역, 대부업체와의 계약서 모두 확보했습니다. 김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서정우는 봉투를 밀어냈어요. 보시겠습니까? 아니에요.
김미영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서정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김미영 씨, 저는 당신을 처벌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요. 바로잡으려는 겁니다. 잘못된 걸 바로잡고 한지은 학생이 제대로 된 미래를 갖도록요. 서정우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김미영은 눈물을 흘렸어요. 저도 힘들었어요. 언니가 죽고 제 잘못이라는 걸 알았지만 알면서도 똑같은 짓을 반복하셨습니까? 조카를 착취하면서요? 서정우의 목소리에 날이 섰습니다. 김미영은 얼굴을 가렸어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사과는 한지은 학생에게 하셔야 합니다. 저한테가 아니라요. 서정우는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법적 보호자 포기 동의서입니다. 서명하시면 한지은 학생은 자유로워집니다. 김미영은 서류를 보며 망설였습니다. 서정우가 말을 이었어요. 그리고 이건 비탄감 계획서입니다. 제가 대신 갚아드리겠습니다. 김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한지은 학생에게 절대 연락하지 마십시오. 돈도 도움도 요구하지 마세요. 하지만 그리고 당신이 저지른 일들을 법정에서 인정하셔야 합니다. 서정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김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법정에서요? 네. 보상금 부당 사용, 미성년자 노동 강요 시도, 이 두 가지는 명백한 범죄입니다. 그럼 저는 감옥에 집행유예를 받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만 정과는 남을 겁니다. 김미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서정우는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김미영이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정말 나쁜 사람이었나요? 나쁘다기보다는 잘못된 선택을 하셨습니다. 서정우는 부드럽게 대답했어요. 20년 전 그 사고, 당신만의 잘못이 아니었어요. 우리 회사도 시스템도 모두 책임이 있었죠. 하지만 언니는, 김서윤 씨는 피해자였습니다. 당신도 어떤 의미에서는 피해자였고요. 서정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한지은 학생을 착취한 건 명백히 잘못이에요. 김미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지은이도 없고 돈도 없는데 새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서정우는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제 회사 협력사에서 일자리를 알아봤습니다. 격리 보조일인데 관심 있으시면 추천해 드릴게요. 김미영은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왜 이렇게까지 해주시는 거예요? 사람은 기회가 필요하니까요. 다만 그 기회를 어떻게 쓰느냐는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서정우는 일어섰습니다. 김미영도 따라 일어났어요. 이틀 안에 답을 주세요. 거절하시면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때는 제 도움 없이요. 알겠습니다. 김미영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서정우는 차값을 계산하고 나갔어요. 이틀 후 김미영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서명하겠다고 했어요. 서정우는 변호사를 동행해서 김미영을 다시 만났습니다. 법률사무소였어요. 김미영은 초췌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서류를 설명했어요. 법적 보호자 포기 동의서입니다. 서명하시면 한지은 양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가 소멸됩니다. 김미영은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한참을 망설이다가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자백서입니다. 보상금 부당 사용과 미성년자 노동 강요 시도를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김미영은 또다시 서명했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종이를 적셨어요. 마지막으로 이건 합의서입니다.
서정우 회장님께서 대부업체 빚을 대신 갚아주시고 일자리를 소개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김미영은 세 번째 서명을 했습니다. 펜을 내려놓자 모든 게 끝났어요. 김미영은 얼굴을 가렸습니다. 언니, 미안해. 서정우는 조용히 지켜봤습니다. 김미영의 울음소리가 사무실에 울려 퍼졌어요. 그날 저녁 서정우는 한지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학생, 모든 게 정리됐습니다. 정말요? 한지은의 목소리가 밝았어요. 김미영 씨가 법적 보호자 지위를 포기했습니다. 이제 학생은 자유예요. 할아버님, 이모는 괜찮으세요? 한지은은 여전히 이모를 걱정했습니다. 서정우는 미소 지었어요. 착한 아이였죠. 걱정하지 마세요. 새로 시작할 기회를 드렸습니다. 앞으로는 학생한테 연락하지 않을 거예요. 네. 학생은 이제 서울대 갈 준비만 하세요. 입학식이 얼마 안 남았죠? 네. 한 달 남았어요. 한지은의 목소리에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서정우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밤하늘에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서정우는 딸을 떠올렸어요. 서윤아, 아빠가 해냈어. 한 명이라도 제대로 도왔어. 별빛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 같았어요. 서정우는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김미영과의 일은 쉽지 않았어요. 하지만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잘못은 바로 잡아야 했고 동시에 기회도 줘야 했죠. 서정우는 그 균형을 지키려고 노력했어요. 법원에서는 김미영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실형은 면했지만 전과자가 됐죠. 김미영은 서정우가 소개한 일자리에서 일하기 시작했어요.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가끔 김미영은 한지은을 떠올렸어요. 하지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지켰죠. 그게 조카를 위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습니다. 서정우는 재단 설립을 본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이사진을 구성하고 사무실을 열었어요. 산업재해 유가족 자녀들이 신청할 수 있도록 공고도 냈습니다. 반응은 뜨거웠어요. 수많은 신청서가 들어왔습니다. 각각의 신청서 뒤에는 슬픈 이야기가 있었어요. 서정우는 하나하나 읽으며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비서실장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회장님께서 좋은 일 하시는 겁니다. 좋은 일이 아니야. 당연한 일이지. 서정우는 신청서를 내려놓았어요. 이 사람들 모두 도울 수 있었으면 좋겠네만. 최선을 다하시는 거죠. 서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사람을 도울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할 수 있는 만큼은 해야 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봄이 왔어요. 따뜻한 햇살이 묘지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서정우는 딸의 묘 앞에 섰어요. 손에는 하얀 국화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서윤아, 아빠가 왔어. 서정우는 무릎을 꿇고 묘비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묘비는 깨끗했어요. 매달 관리인이 닦아주고 있었죠. 올해도 벚꽃이 예쁘게 폈구나. 네가 좋아하던 계절이지.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벚꽃잎이 떨어져 묘비 위에 쌓였어요. 서정우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치웠습니다. 아빠가 요즘 바빠. 재단 일 때문에 말이야. 서정우는 미소 지었어요. 작년에 첫 장학생을 뽑았거든. 이번에는 10명이나 됐어. 모두 내처럼 꿈이 있는 아이들이야. 묘지 입구 쪽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정우는 고개를 돌렸어요. 한지은이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대학생이 된 모습이었죠. 단정한 블라우스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한지은은 서정우를 보고 깊게 인사했어요. 할아버님, 안녕하세요. 오, 한지은 학생. 여기 어쩐 일인가요?
엄마 묘지 찾아왔어요. 오늘이 기일이거든요. 한지은은 들고 온 꽃다발을 들어 보였습니다. 분홍색 카네이션이었어요. 그렇구나. 엄마한테 좋은 소식 전하러 왔겠네요. 네. 한지은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김서윤의 묘로 걸어갔어요. 서정우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지켜봤습니다. 한지은은 묘비 앞에 꽃을 놓고 무릎을 꿇었어요. 손을 모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죠. 엄마, 나왔어. 한지은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1년 전과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엄마, 나 서울대 다니고 있어. 기계공학과 1학년이야. 한지은은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처음엔 어려웠어. 다른 친구들은 다 유복하게 잘한 것 같더라고. 나만 장학금 받아서 다니는 것 같아서 주눅 들었어. 한지은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엄마. 나 열심히 했어. 공부도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하고, 이번 학기 성적이 전공 1등이래. 자랑스러운 목소리였습니다. 서정우는 멀리서 미소 지었어요. 엄마가 원하셨던 거 맞지? 내가 공장 안 가고, 배우고, 꿈을 꾸는 거. 한지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 이제 걱정 안 해도 돼. 서정우 할아버님 덕분에 학비 걱정도 없고 생활비도 충분해. 그리고 재단에서 멘토링도 해주셔서 진로 고민도 하고 있어. 한지은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대학교 정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엄마, 여기 봐. 내가 서울대생이 됐어. 믿어져? 사진을 묘비에 기대 놓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한지은의 모습이었어요. 엄마, 나 공장 안 가. 엄마처럼 억울하게 안 살아. 한지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엄마가 나한테 물려준 건 슬픔이 아니라 꿈이었어. 그걸 이제 알았어. 서정우는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한지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나 엔지니어가 될 거야. 그래서 엄마처럼 위험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 한지은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를 낳아줘서 키워줘서, 그리고 꿈을 물려줘서. 한지은은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닦고 뒤를 돌아봤어요. 서정우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한지은은 걸어갔어요. 할아버님, 다 들으셨죠? 응, 좋은 이야기였어요. 서정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지은은 서정우에게 깊게 인사했어요. 할아버님 덕분이에요. 제가 여기 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학생이 잘한 거예요. 저는 조금 도왔을 뿐이죠. 아니에요. 할아버님이 없었으면 저는 지금 공장에 있었을 거예요. 한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정우는 한지은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한지은 학생, 앞으로도 잘할 거예요. 학생은 충분히 강하고 똑똑하니까요. 열심히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저도 할아버님처럼 누군가를 도울 거예요. 그거면 됐어요. 서정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한지은은 다시 한번 인사하고 묘지를 떠났어요. 서정우는 한지은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당당하게 걸어가는 모습이었어요. 서정우는 딸의 묘로 돌아왔습니다. 묘비 앞에 앉아 조용히 말했어요. 서윤아, 봤지? 저 아이가 네가 이루지 못한 꿈을 이루고 있어. 서정우는 묘비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조금은 용서받을 수 있을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었어요. 서정우는 그 바람 속에서 딸의 목소리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아빠 잘했어요. 서정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평안한 눈물이었습니다. 고맙다, 서윤아. 서정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무릎이 시렸지만
마음은 가벼웠어요. 묘지를 나오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어요. 과거는 바꿀 수 없어. 하지만 미래는 지킬 수 있지. 서정우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차를 타고 회사로 향했어요. 오늘도 재단에서 처리할 서류가 많았습니다. 새로운 장학생 선발,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기업들과의 협력. 바쁜 날들이었지만 보람찼습니다. 차 안에서 서정우는 한지은이 준 사진을 꺼내봤어요. 서울대 정문 앞에서 찍은 사진. 환하게 웃고 있는 한지은의 모습. 서정우는 그 사진을 가슴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더 많은 아이들을 도와야지. 서정우의 눈빛에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의미 있는 일이었어요. 돈으로 행복을 살 수는 없었지만 누군가의 꿈을 지켜줄 수는 있었습니다. 차창 밖으로 봄꽃이 만발한 거리가 지나갔습니다. 아름다운 계절이었어요.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죠. 서정우는 처음으로 미래가 기대됐습니다. 딸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김서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한지은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수많은 한지은들도 있었죠. 서정우는 그들을 위해 살기로 했습니다. 그게 진짜 속죄이고 진짜 용서받는 길이라고 믿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며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무료인 거 아시죠? 댓글로 여러분의 많은 의견 들려주세요.